영화 나란말싸미를 제작한 영화사 두둥 대표 오승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함께했던 전미선님의 그 비보를 접하고 저희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고인을 애도하는,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개봉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와서 유족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좋은 영화, 최고 배우로 기억하는 것이 또 맞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개봉을 진행하고, 다만 저희 일정을 최소화했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왜곡될까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나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것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영화 개봉하면 금방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는 어떤 원안이나 원작이 아닌 순수 창작물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그쪽과 합의를 않고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오고 갔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 보시는 동안 뭐 간간히 비도 내리고 바깥에 그런데 하여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최근에 자주 뵀는데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첫 관객이신 언론인분들과 같이 저도 좌석에 앉아서 같이 결과물을 관람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벌써 그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고요. 일단 영화 잘 봤습니다. 먼저 저는 감독님하고 박해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는 신미스님을 중심이 되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박해일 배우도 역사 속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그 캐릭터를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그리고 감독님 마이크 잡으실 때 그 제목 보이게 기왕이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미스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만들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책자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 현지 신미스님의 행적을 찾아서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해인사 합천 해인사 앞에 대장경 테마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대장경 테마파크를 갔는데 어느 전시관에서 대장경이 인도에서 티베트를 거쳐서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거란, 여진 그리고 고려 그래서 일본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아시아 지도에다가 전구로 그 대장경 로드라고 해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것은 대장경 로드일 뿐만 아니라 표문자, 소리 글자의 로드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영감을 떠올랐고 그 영감을 떠올리게 한 결정적인 어떤 그 저작물은 고려대학교 정광 명예교수님의 한글의 발명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미 스님의 존재만을 가지고 이 영화를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미 스님이 했다라는 그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산스크리트의 언어학, 음성학적인 요소가 어떻게 한글을 만드는데 활용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한글의 발명이라는 책 속에는 아시아의 소리 글자, 표문자는 모두 스님들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계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제가 해인사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본 그 지도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감을 주어서 그 이후로 더 심도 깊은 어떤 다양한 어떤 서적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 학계에 다양한 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맡은 역할 스님 신미는 저도 감독님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 이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이 영화를 관람해 주실 많은 관객분들이 낯설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님이시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스님답게 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존 스님과 좀 다른 지점이 있다라면 문자에 능통하셔서 그래서 세종대왕님과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인도학과의 교수님이신 산스크리트어를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워서 정말 집중도 있게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우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 워낙 불승들을 억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들을 좀 고려해서 어떻게 그 신분이 가장 높은 세종대왕님과 만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 뒤쪽에 저 중간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감독님,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만약 이 영화를 뭔가 훈민정음 창제를 다룬 그런 영화로 생각한 관객이 있다면 이 영화를 봤을 때 의외로 놀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억불 정책이 상당수 많이 나오는데 훈민정음 창제와 억불 정책을 서로 어떠한 비중을 다뤄야 될지 그 점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영화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 방 안에서 왜냐하면 그 유자들 눈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이제 관객이 볼 때는 공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방지하려고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진 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신미가 이런 말합니다. 타협할 때가 있고 또
타협할 때가 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영화가 좀 가볍지 않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 창조를 다룬 영화니까 그 점에 있어 좀 내가 세운 원칙이 한 번 한 번씩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예. 저는 어쨌든 한 33년 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사극을 가장 많이 사극에 참여한 영화인이 됐습니다. 사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도 더러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 아무리 철저하게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섭렵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과 이게 정말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 통찰 같은 것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시작할 때 보셨다시피 이 영화는 다양한 훈민정음 창제설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영화다라는 어떤 자막을 넣습니다. 저로서는 참 넣고 싶지 않은 자막일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그 누구도 어떤 역사에 대한 평가나 그 판단 앞에서는 겸허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그런 자막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불정책과 창제라는 것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기본 전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이 비밀리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떤 기본 설정이 이 갈등 구조를 외부와의 갈등으로 잡지 않고 보통 이제 훈민정음이나 일반 사극에서는 뭐 신하들과의 갈등이니 중국과의 갈등이니 뭐 이런 어떤 요소로 많이 설정을 하는데 이 가장 그 내부에 있는 신미스님과 세종과 신미스님 어찌 보면은 한글을 만드는 창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밀한 어떤 파트너가 될 사람들이 실제로는 또 경쟁자이기도 한 프로타고니스트면서 서로에게 안타고니스트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갈등 구조를 그 사이에 소원하고 계시고 이런 세 사람의 어떤 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점점 외부와의 갈등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과의 갈등 또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욕망의 충돌 이런 것들에 점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감독님 두 번째 질문이 그 한정된 공간인데 그거를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고유의 전통의 공간들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카메라를 대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한글 만드는 과정에서도 판타지스럽게 뭐 다양한 모습을 구간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아니면 글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실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한지와 빛과 먹과 붓으로만 그 아름다운 어떤 아니면 정교한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사극을 찍으면서 실제 공간이 너무 아름다운데 대부분의 사극들이 일정한 세트에서만 찍어서 관객들한테 굉장히 식상함과 피로감을 좀 시각적 피로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문화재청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오랫동안 상의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다양한 어떤 실제 공간에서 영화를 찍었고
또 훈민정음 창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간들에 가보면 이미 그 공간 안에 도형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훈민정음의 참호와 관련된 형상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것이 단순히 밀폐된 작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그런 형상들이 여기저기 정밀하게 박혀 있는 공간,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공간으로서 상당히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질문의 정확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어떤 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억불 정책이라는 말씀이 저는 질문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러하다 보니까 세종대왕님은 애민정신을 발휘하고 계셨고 거기서 문자라는 계기가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셨던 것 같고 스님 신미한테는 불경이라는 소재로 이미 본인만의 문자를 만들고 있었다고 아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 시대적 상황 안에서 스님 또한 스님으로서의 본래 목적인 문자를 통해서 소위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리고 또 스님 신미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자존심이 세고 또 진리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정말 타협할 땐 타협을 하지만 독자적인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세종대왕님께서 총 감독이시라면 스님 신미는 디자이너나 편집에 대한 역할을 담당했기에 좀 더 독창적인 널리 오랫동안 남겨질 문자를 만들려고 했었기에 그런 물어보신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답이 되셨으면 다음 질문 받을까요? 저쪽.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송강호 배우님께 배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관객이 갖고 있는 사전 정보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다각도로 다뤄진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새로움을 찾아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배우님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이라는 이름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부담감이 큰 작업이셨을 것 같은데 캐릭터의 접근 과정과 주안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제 세종대왕님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진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성군 중에 성군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군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봐온 어떤 모습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자기들 마음속에 세종대왕께서는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쪽의 어떤 모습을 좀 더 뭐랄까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좀 새롭고 좀 창의적인 파괴랄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창의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이제 훈민정음 우리 말을 만드신 그런 업적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만드는 과정이나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느끼셨던 어떤 개인적인 고뇌, 군주로서의 외로움 이런 쪽의 어떤 초점은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저희 영화의 어떤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배우 연기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두 분이 드셨는데 저쪽 예. 예, 비오스 함상범 기자라고 합니다. 그 세 분께 공통 질문인데요. 뭐 별로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 소원항구 역할 맡으신 전미선 씨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세 분이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뭐 감독님이야 모든 스텝 배우분들이 다 슬픔 속에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천도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사실은 그날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또 해필이면은 그래서 어떻게 그 촬영을 끝내고 빨리 이게 서울로 올라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또 영화 속에는 또 이런 또 결과가 되니까 저희들도 영화를 보면서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 영화의 어떤 슬픈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또 그것이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슬픈 영화가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얘기로 남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촬영할 때 정말 각자 배우분들 치열하게 준비해 오셔서 촬영을 하고 그날 촬영을 마치면 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오손도손 과거에 촬영했던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작품에 대한 또 설레임도 나누던 그런 시기와 추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선배님의 마지막 작품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희 작품을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감독님. 천도제 장면을 찍을 때 전미선 씨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이드 음악을 틀고 그 장면을 찍었는데 국녀 역할을 하시는 여러 연기자분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자로서 울지 말라고 참아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천도제에서 부른 어린 청강지곡이라는 노래는 세종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그 어린 청강지곡의 책을 참고해서 제가 현대어로 작사를 했습니다. 힘듭니다. 예, 지금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가운데 쪽.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영화 잘 봤고요. 일단 감독님께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 힘드신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서 너무 죄송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소원왕후라는 그 캐릭터 자체도 너무 인상적이고 배우분과도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더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물론 너무 연기 잘하시는 배우분이라는 걸 이미 전부터 전미선 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영화 이제 촬영하시고 또 결과물 보시면서 정말로 이 장면에서는 이 배우의 진가를 봤다 혹은 또 소원왕후와의 어떤 맞아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감탄을 하셨던 부분이 어떤지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영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역사 사료와 상상력이 합쳐진 결과일 텐데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이런 대사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분명히 지금 관객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대사를 만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대사와 장면들에 좀 공을 들이셨는지 두 번째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누님 그리고 아내까지 여자들이 그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여자들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무서워합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여자들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퍼주고 이 땅의 5,000년 역사의 위대한 이념인 홍익인간의 그 정신을 일상 속에서 늘 구현해온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권력은 이미 경제나 재벌 쪽으로 넘어갔다. 저는 권력은 21세기 들어와서 여성 쪽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기본 어떤 얼개를 한 명의 대장부, 두 명의 졸장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대장부는 송원왕후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로서 전미선 씨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영화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이주익 감독과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 출연도 하면서 혹시 배우로서의 가능성이 나한테 있는가 그런 거 실험해보기도 했는데 거의 저한테는 재능도 없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감독님 두 번째 질문이 인상적인 대사가 되게 많은데 물론 사료도 보셨겠지만 이런 인상적인 대사 하나 만드시면서 지금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뭐 대사가 인상적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전미선 씨한테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미선 씨가 마지막 본인이 직접 만들고 가신 그런 대사가 영화 속에 하나가 있는데 세종께 처음으로 영화 속에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신미 스님과 두 분이 헤어졌을 때 백성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미선 배우님께서 직접 만드신 대사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리더나 지도자들한테 여성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지금 네, 저 앞쪽에. 네. 예, 저 스포츠 한국 최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저 조철영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뭐 지금 나이라는 거는 뭐 지금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나이가 모두 다 이렇게 정리하신 나이 새로 감독으로서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신 소회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 영화계에서 있으면서 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 첫 영화를 이렇게 다 우여곡절 완성시키시고 또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난 지금 솔직한 심경이나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한 30년 전에 이주익 감독하고 같이 이 영화를 하자고 약속을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주말에는 가급적 연락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영화의 본령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전하자. 근데 첫 번째 약속은 거의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약속도 노력은 했지만 족탈불급이어서
근데 아마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은. 네, 아시아경제신문 이종계 기자고요. 그 사극이라 하면은 늘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팩트와 허구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늘 벌어지기 마련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상력이 팩트를 압도하면 좀 그거는 좀 곤란하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야기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제작 보고회 때 영화는 그게 다큐멘터리라 할지라도 이미 팩트와 허구 사이에 있는 서사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부 세계나 타인을 인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서사적 자체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구성할 때는 정말 조심 많이 하죠. 이 영화는 내용상 한글을 창제해가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해가는 어떤 과정을 시줄로 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연을 날줄로 해서 구성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는 저도 이제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사실 시나리오를 구축할 때는 이것은 상상력의 영역이고 이것은 팩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카메라와 공간 속에서 배우분들과 같이 찍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사실과 허구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찍어가면서 느끼는 그 진실에 대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진실에 오염이 됐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적 순서는 좀 바뀌고 인물에 대한 해석은 좀 바뀌었지만, 가급적이면 기록이나 그런 데 있는 그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제 마지막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배우 송강호 씨께 똑같은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송강호 씨 배우께서 앞서서 설명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 세종대왕이라는 실존 인물을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이셨을 텐데, 배우 송강호라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세종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좀 그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고요. 똑같이 감독님께도 그 이 세종 이상적이고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그런 왕으로 좀 그리셨는데, 조철영 감독이 바라보시기에 이 세종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좀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사도의 영조대왕을 연기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영조대왕님도 그렇고 세종대왕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전혀 우리의 어떤 미지의 어떤 아주 오래된 조상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온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관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물론 많은 드라마, 영화 또는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위대한 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배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관객들에게는 물론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뭐 어떤 배우 또 예술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미지 속에서 갇혀 있는 위대한 성군에 대한 모습을 차곡차곡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종께서는 빚이 많고 상처가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기까지 전대에 수많은 어떤 피비린내 나는 어떤 권력 투쟁이 있었고 또 형님들 두 분을 제끼고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에 의해서 처가가 인척의 정치 관여를 방지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처가를 다 역적으로 몰아서 몰락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상처받은 인간이 아닌가. 그리고 그 상처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빚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주로서 뭔가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해지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세종에 대해 생각할 때 그는 병자였습니다. 젊어서부터 과음, 육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당뇨, 류마티즘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거의 실명의 상태에 있다라는 기록도 있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열악한 조건 속에서 끝까지 완수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를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박해일 씨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우리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관객분들께서 쉽고 담백하게 이 영화를 받아들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죠. 또 너무 안타깝고 슬픈 또 일도 겪었고 그래서 저희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고인도 고인이지만 이 세종대왕의 그 고난의 역사 그리고 외로움의 어떤 고통들을 이 영화관에서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화장실 들렀다 오는데 모니터에서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고편의 마지막 대사가 도와다오 그렇게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기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셔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하시면 돼요.